전기설비 기술기준 시작하겠습니다. 81번입니다. 조상설비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 동기조상기, 블루리액터 이런 걸 얘기하죠. 내부 고장, 과전류 또는 과전압이 생긴 경우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하야하는 블루리액터 최소 뱅크 용량 몇 킬로볼트 암페어인가 해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과전압입니다. 과전압. 해설을 보시면 보세요. 내부 고장이 생기고 과전류가 생긴 경우는 500초가 15,000 미만인데, 보세요. 요거 똑같죠? 내부 고장 생긴 거 똑같고 과전류가 생긴 거 똑같은데 과전압이 해당되는 것은 15,000 이상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포인트는 과전압이라는 거. 과전압이 들어가기 때문에 15,000kVA 이상이 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전기설비 기술 기준 과목은 한 단어, 포인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전압이고, 그 다음에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 네, 기억해 주시고요. 82번, 전기 저장 장치를 옥 외에 시설할 경우 사용하지 않는 공사 방법은 입니다. 우리가 공사 방법 중에서 가장 튼튼한 건 뭐예요? 케이블, 그 다음에 금속관, 합성 수지관, 그 다음에 금속재, 가요, 전선관입니다. 이 순서요. 케이블, 금속, 합성 수지관, 가요, 전선관, 이 순서. 따라서 지금 케이블은 없고요. 그 다음에 금속관, 합성 수지관, 금속재, 가요, 전선관 공사 튼튼한 순서대로 하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애자 공사가 전기 저장 장치를 옥외에 시설할 경우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튼튼한 순서대로 외워주시면 실수가 없을 겁니다. 83번,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고압 가공전선은 보통 가공전선 같은 경우는 저압이나 고압이나 거의 똑같죠. 일단 철도 궤도 횡단 6.5, 이건 틀리면은 시험가 안 나시면 6.5m 생각 안 나면 시험장 박차고 나오셔야 될 정도로 철도 궤도 횡단 6.5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번 고압 가공 전선으로 빙선이 많은 지방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적재설상의 높이를 사람 또는 차량 통행 등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군더더기 없죠. 당연히 맞는 말 같습니다. 한번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 그 노면상 5m이다. 지금 틀린 것을 물을 때 100%는 아니지만 한 7, 80% 정도는 틀린 것을 물었을 때 이 숫자가 나오는 것 있죠. 그런 걸 답이 내가 만약에 확실하게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숫자 나온 것을 답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철도 궤도 횡단 6.5 완벽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고 이것이 5m가 아니고 3.5m입니다. 3.5m. 혹은 절연전선이다 그러면 3m. 절연전선 3m, 특별한 언급 없으면 3.5m입니다. 5m가 아닙니다. 3번, 고압 가공 전선은 수면상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 수면상 높이를 선박과 항해 등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유지해야 된다. 틀린 말이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은 당연한 거 그런 거 빼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아는 것도 빼고, 그럼 나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84번입니다. 금속 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는 금속 덕트 내부 단면적 몇 프로 이하로 해야 되는가 합니다. 우리 금속 덕트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전선을 넣는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몇 %까지 넣을 수 있느냐면 20%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전선을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류가 큰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기 때문에 열이 발생해요. 따라서 많이 넣으면 안 돼요. 20%까지만 넣으면 된다. 그런데 만약에 제어선이 있습니다. 전광 표시 장치 이런 제어선이라고 하면 이런 것까지 넣는다고 하면 이렇게 했을 때 50%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광 표시 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란 말이 없기 때문에 20% 이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도 제일 많이 나오고 실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많지만
이런 것도 실기에서 단답으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요. 85번 한국정의 설비 규정 용어에서 제2차 접근 상태란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으로 몇 미터 미만의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말하는가. 우리가 1차 접근 상태, 이 그림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1차 접근 상태는 어떻게? 지지물의 높이에 해당되는 이것이 1차 접근 상태고요. 2차 접근 상태는 얼마? 여기에 3m. 3m에 해당되는 이런 걸 가지고 1차 접근 상태, 2차 접근 상태 왜 중요하냐면 보완공사 있죠. 1종 특고보강사, 2종 특고보강사 그런 보완공사의 기준이 되는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2차 접근 상태라는 것은 3m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86번 2종 특고 보완공사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차 접근 상태, 2차 접근 상태가 이런 보완공사의 기준이 됩니다. 그중에서 보완공사라면 1종 특고 보완공사, 2종 특고 보완공사, 3종 특고 보완공사, 고압 보완공사, 저압 보완공사, 고압 보완공사가 있는데 2종 특고 보완공사입니다. 그래서 특고 보완공사 기준이 조금씩 틀린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반 특고압 가공전선은 연선이어야 합니다. 2종 특고 보완공사 할 때. 지지물이 목주일 경우 그 경과는 100m 이하일 것. 우리가 보세요. 표준 경과는 얼마요? 지금 2종 특고 보완공사할 때 100m, 200m, 400m인데 일반 그 표준 경관 있죠. 표준경 얼마? 150에 250에 600m입니다. 즉 150에 250에 600m인 표준 경관인데 특고 보완공사이기 때문에 안전에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150m를 100m로 제한하는 겁니다. 250m를 200m로 600m를 400m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목주일 경우 이정특고 보완공사에서 100m 맞습니다. 다음에 지지물이 A종 철주일 경우 그 경과는 150m 이하일 것. 여기 해설에도 있지만 보세요. 목주와 A종은 같이 갑니다. 목주 또는 A종. B종과 철탑은 따로인데요. 목주와 A종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걸 아신다면 답은 2번 아니면 3번이에요. 답은 2번 아니면 3번. 왜? 목주와 A종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100m냐 150m냐 2번 100m는 맞다고 했죠. 그래서 A종일 경우 150m가 아니고 100m입니다. 그 다음에 지지물을 사용하는 목주의 풍화 파중에 대한 안전율은 2일건. 이것도 보면 목주가 이렇게 있죠. 있을 때 저압이 있고요. 고압이 있고 특고압이 있습니다. 일반적일 때 안전율 얼마냐? 1.2, 1.3, 2-3하면 얼마? 1.5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완공사라면 1.5에 1.5에 2.0이 돼요. 그래서 2.0 맞고요. 이것도 보완공사 아닐 때는 목주에 대한 안전 1.2, 고압 1.3, 특고압 1.5, 2-3에서 5입니다. 그 다음에 이종 특고 보완공사 가면 1.5, 1.5, 5-5 하면 0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요. 86번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87번 사용전압 60kV 이하인 경우 전화선로 길이 12km마다 유도전류는 몇 마이크로암페어를 넘지 않아야 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12km마다 2 마이크로암페어입니다. 그 다음에 40km마다 3 마이크로암페어. 60km 이하일 때는 12km마다 2, 60km를 초과하는 경우는 40km마다 3. 굉장히 자주 나와요. 네, 기억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87번의 답이 2번입니다. 2번 2 마이크로. 88번 특과 가공전선과 지지물 완금류, 지지 기둥 및 지선 사이 이격거리는 사용전압 15kV 미만인 경우 일반적으로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애자가 있고
그리고 전선 이렇게 지나가는데 특과 가공 전선과 지지물, 이런 지지물 혹은 완금, 요즘 완철이라 그러죠. 완철, 그 다음에 지지 기둥, 이것 사이에 이격 거리가 15kV 미만인 경우 몇 미터냐라고 하는데요. 자주 나오는 거, 제일 자주 나오는 것이 15kV 미만일 때는 15cm, 즉 0.15m입니다. 이 이격 거리가 최소 0.15m, 15cm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개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뭐 22.9kV 여기 해당되죠. 22.9kV에는 0.2m입니다. 그 다음에 뭐요? 66kV 여기서 해당돼. 66kV일 때 0.4m. 그 다음에 154kV일 때 0.9m. 그 다음에 345kV일 때 1.6m.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공칭전압에 대해서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15kV 미만일 때는 0.15, 15kV 미만 0.15, 15, 0.15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0.2, 0.4, 0.9, 1.6 예,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89번 저압 옥상 전선로를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옥상입니다. 저압 옥상. 특고압은 옥상 없죠. 저압의 옥상입니다. 전선은 절연전선입니다. 우리가 옥상에 시설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옥상에 올라가서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전선 아니고 절연전선이 있고, 이번 전선 2.5제곱밀리미터 이상의 경동선일 것. 우리가 얘는 뭐예요? 단면적이죠. 바깥에 시설하는 것은 뭐? 지름입니다. 2.5제곱밀리미터 이상의 경동선이 아니고 2.6mm, 지름 2.6mm예요. 여기 옥 내에서 사용하는 2.5제곱밀리미터 단면적이 아니고 지름 2.6mm입니다. 틀린 것은 2번. 3번 전선과 그 저압 옥상 전선을 시설하는 조형자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일까? 우리가 이렇게 있고 건물이 있고 전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면 절연전선을 쓰고 전선은 지름 2.6mm 이상을 쓰고 이 이격거리가 2m 이상일 것. 전선은 조형제의 내수석이 있는 애자를 사용해서 지지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름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야 된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옥상 바깥에 있는 것은 지름 2.6mm입니다. 90번 특고압 기계기구 모선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변전소 구내 취급자 이외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시설하는 울타리 담대의 높이 몇 미터 이상 구성해야 하는가? 우리가 옥외에 변전소 구내 취급자 이외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 시설하는데 보세요. 이렇게 시설할 수가 있죠. 이 지면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얘를 높이 시설할 수도 있습니다. 높이 시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 이렇게 낮게 시설했다고 하면은, 높게 시설하면 사람이 닿을 우려가 없으니까 괜찮은데 낮게 시설했다고 하면 여기에 뭐? 울타리 시설을 한다는 겁니다. 울타리 시설. 그 울타리 시설의 높이가 얼마? 2m. 2m. 그리고 요 하단 있죠, 하단. 하단 얼마? 축구공 못 들어가도록 15cm 이하로 시설한다. 그래서 울타리 담등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합니다. 예. 그리고 얘를 높이 시설했을 때는 여기 지표상의 높이 35kV 이하는 5m, 30에서 160은 6m, 160 초과는 6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2 이렇게 한다. 울타리의 높이는 2m. 91번 특과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할 때 반드시 시설해야 하는 것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특과 가공전선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와요. 와서 이제부터는 뭐 미관상도 그렇고 안전상도 그렇고 이제 지하에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요.
지하로부터 이제 지중전선, 특과 가공전선과 여기 지중전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뭘 시설하느냐? 특과 가공전선과 지중전선과 접속하는 것. 접속하는 곳에는 이렇게 피뢰기를 시설하게 됩니다. 피뢰기. 접속하는 곳엔 피뢰기. 그래서 이거 있죠. 피뢰기 시설하는 장소, 이거 실기에 가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실기에서.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주관식으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피뢰기 시설하는 곳,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 준하는 장소에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인입구와 인출구 뭐요? 접속하는 곳이죠. 특과 가공전선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 고압축 및 특고압축 접속하는 곳. 고압 및 특과 가공전선보다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 인입구도 수용장소 인입구니까 접속하는 곳이죠. 가공전선과 지중전선호가 또 접속되는 곳에 피뢰기를 시설합니다. 지금 동기조상기와 직렬리액터, 동기조상기는 역률 개선입니다. 직렬리액터는 전력용 콘덴서 시설하는 곳이고 방전코일도 전력용 콘덴서에 시설하는 거죠. 피뢰기를 시설한다. 92번. 가공전선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차 안전율은 몇 이상이어야 하는가입니다.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차 안전율 하면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안전율입니다. 안전율 2. 그 다음에 철탑의 경우 안전율 2인데요. 이상시에 상정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그 이상시 상정하중에 대한 철탑의 기초에 대해서는 1.33. 그래서 아무런 언급이 없이 기초안전조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기초안전조 하면 2. 철탑이 나왔을 때는 1.33.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93번. 사용전압이 22.9kV 특과 가공전선으로 시가지 경동연선을 시설할 경우 단면적은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인가?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뭐냐면 시가지입니다. 시가지. 시가지는 세 가지. 100kV 미만, 170kV 이하. 이거 뭐요? 154kV죠. 154kV. 그 다음에 170kV 초과 3, 4호인데요. 이때 55에 150에 240입니다. 240. 시가지. 근데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종 특고 보완공사가 있습니다. 일종 특고 보완공사는 일종 특고 보완공사 보세요. 얘 55 똑같아요. 얘 150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200입니다. 근데 전압 수치가 조금 틀려요. 100kV 이하일 때. 그 다음에 100에서 300kV. 300kV를 넘을 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다시. 시가지는 100에서 170, 그 다음에 170 이상. 이렇게 하고요. 155, 55, 150, 240. 일종 특고 보완공사는 55에 150에 200입니다. 그리고 전압이 100kV 이하, 100에서 300kV 이하, 300kV 초과.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시가지에서의 단면적과 일종 특고 보완공사의 단면적 함께 외워주시면은 한결 낫죠. 94번.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의 건전 상태에서 진절전 내부 전선 종지에 밀착하여 배선할 경우 캡타이어 케이블 단면적 나오면 0.75죠. 캡타이어 케이블 0.75. 캡타이어 케이블 0.75. 과감하게 외우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95번. 화약류 저장소의 전기시설에 있어서 틀린 것은. 이건 틀린 거 같은 거 말이 안 되는 같은 거 찾으시면 됩니다. 전기기계기교는 전폐형 전부 밀폐된 거 있죠. 그리고 화약류 저장 장소에서 안전하겠죠. 대지전압하면 300V. 대지전압 나오면 300V. 여기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니까 직류 아니죠. 교류에서 대지전압 300V. 한번 케이블에 전기기계기구 인입할 때 인입구에서 케이블에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당연히 인입구 케이블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해야지. 있도록 하면 이상하죠. 없도록 해야 됩니다. 4번. 전용 개폐기 및 과조율 차단기로 화약류 저장소 안에 시설한다. 화약류 저장소가 있죠. 화약이 왜 위험하냐면 불꽃에 의해서 터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계폐기 및 과절 차단기를 화염 저장소 안에 시설해요. 근데 우리가 차단이 떨어질 때 불꽃 스파크 발생할 수 있죠. 그 스파크로 인해서 폭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저장소 안에 시설하면 안 됩니다. 화양유 저장소 안에 전기삽입 시설하면 안 되는데, 다만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경우 300V 이하일 것, 그 다음에 전폐형일 것, 그 다음에 입구에서 케이블 손상이 우려돼 없던 시설하면 가능하다. 근데 기본적으로 아무런 언급이 없을 때는 화양유 저장소 안에 시설하면 안 된다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딱 봐도 모르겠지만 4번이 이상하죠? 그런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96번 발전소에서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입니다. 이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VIP, 우리가 손님이 있는데 VIP 고객이죠. 최고다. 탑. VIP 손님 최고. 그래서 전압, 전류, 전력계 탑은 뭐예요? 온도.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전압, 전류, 전력, 온도입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아니죠. 온도, 전압, 전류, 전력, 그 다음에 온도. 그래서 발전기 회전수 및 주파수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96번 틀린 것은 2번. 97번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는 수용하는 시설은 무엇이랍니까? 지금 보세요.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입니다. 우리 전력공학 1장에서 뭐야? 전선로에서 배우는 게 뭐다? 전선, 애자, 지선, 지짐. 전선, 애자, 지선, 지짐을 배우죠. 이게 뭐? 전선과 지지거나 수용하는 시설물. 이게 전선로입니다. 전선로가 전선 및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선로의 얘는 기술 기준의 정의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98번 전차선로의 직류 방식의 급전 전압 동류와 각 전압별 최저 전압 직류 평균값에 대한 구분 중 틀린 것은입니다.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서요. 신규 문제를 생각하시고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전차선로는 직류 방식과 교류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직류 방식은 일단 공칭 전압이 750과 1500 있죠. 750, 1500. 요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최저 연구 전압입니다. 최저 연구, 이것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차선로 전압은 전원 측 도체와 전류 기한 도체 사이에 측정된 집전장치 전위인데 전원 공급 시스템이 정상 동작 상태에서 값입니다. 정상 동작 상태에서 최저 연구 전압은 공칭 전압이 750에서 1500일 때 최저 연구 전압은 500, 900입니다. 750에 대해서 최저 연구 전압 500, 그 다음에 1500에 대해서는 900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 연구 전압은 얘가 이렇게 와요. 900에 900.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는 2배가 아니지만 얘 2배예요. 얘도 900에서 1800, 2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950에 2배 하면은 1900인데요. 얘는 1950이에요. 최고 비연구 전압이요. 장기 과전압은 얘도 2배인데 1269에서 2538이요. 곱하기 2하면 2538입니다. 그래서 틀린 건 뭐냐면 장기 과전압은 1269와 2538이지 950과 1950은 최고 비연구 전압입니다. 그래서 처음 나왔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문제는 한번 따로 외워주시고요. 또 다음에 반복되어서 나오면 그때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는 그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도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99번입니다. 전기철도 차량과 전차선로가 접촉한 상태에서 견인력 끄고 보조적을 가동한 상태로 정지해 있는 경우 가공 전차선로 유효전력 200kW 이상의 경우 총 역률은 얼마보다 낮으면 안 되는가? 역률이 얼마보다 낮으면 안 되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역률은 문제로 나왔을 때도 그렇고요.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제일 만만한 게 얼마냐? 역률은 코사인 세타는 0.8일 때가 제일 많죠.
문제, 계산 문제도 이때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역률은 얼마보다 낮으면 안 되는가, 역률에 대해서 모르겠다 싶으면 0.8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역률은 200kW 이상일 경우는 역률 0.8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예. 역률 모르겠다 싶으면 0.8. 100번입니다. 전로를 대지로부터 반드시 절연하여야 하는 것은 다들 나오죠. 시험용 변압기. 시험용 변압기. 그 다음에 열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접지점이에요. 접지점. 접지점이지. 접지축이 아닙니다. 접지점. 해서 절연해야 하는 것은 접지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많죠. 다음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해야 한다. 접지점. 네. 그 다음에 시험용 변압기.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건 열 발생한 전기욕기, 전기로, 전기보일러, 전해조 이런 것들. 전기 다리면 안 해요. 전기 다리면 특별하게 우리가 절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열 발생하는 것 중에서 전기 다리미 빼고 전기욕기, 전기로, 전기보일러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1회 전기기사 필기 보고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